한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그래도 여러분께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또 다 풀고 가는 게 맞고 또 질문도 청중 질문들 한 2개 정도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교수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또 질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쿠팡의 방식으로 혹은 아마존의 방식으로 대두되는 직접 물류를 해가지고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뭐 네이버의 방식 혹은 알리바바의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외부에 있는 연합군과 자본을 섞어가지고 묶는 방식 뭐 각각의 사실 장단점이 되게 명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가지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게 듣는 분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를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류 산업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혼자서 할 수 없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지. 그래서 협력에 기반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IBM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컨테이너 수출할 때, 냉동 리퍼 컨테이너 수출할 때, 뭐 30명 이상이 200건 이상의 서류를 처리하더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류 산업을 정의하고 있었죠. 반면에 이제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 수익성 있는 산업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뭐 반도체는 아주 요즘 뭐 핫한 분야인데 협력에 기반한 이런 거 없죠. 혼자 다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스케일이라는 것, 규모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맥락이 있고요. 물론 이제 물류 산업에도 택배 같이 규모가 중요한 파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제조업과 달리 물류 산업은 최소한 협력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협력에 기반해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아마 업무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SCM 강의를 이 대기업 뭐 경력사원들 이런 분들한테 자주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을 합니다. 당신께서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면 수백 명에게 제가 질문했는데 딱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나머지 99.9%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업무 협조가 안 되더라. 회의하다 시간 다 간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물류가 본질적으로는 협력에 기반해서 하지만 그래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스템 하나 깔려고 해도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표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 다 영세한 업체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기업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내가 다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물류도 내가 다 하지만 직매입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수요도 내가 만들고 물건도 내가 팔고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요. 협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효율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성이 엄청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바꿔봐 그러면 전통적인 유통 물류 관계에서는 유통회사는 물류회사한테 부탁을 하고 한 2년 뒤에 바뀌어지겠죠. 이런 1년과 2년의 타임프레임과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내가 알아서 나 혼자 다 해먹을 거야. 이런 기업들은 바꾸라고 하면 1시간 뒤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이냐 아니면 협력에 의한 다양성이냐의 전쟁인 건 맞는데 일시적으로는 지금 효율성이 이기고 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기업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쿠팡이나 아마존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물건을 팔아주는데 물류 자기가 있으면 답답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 또 중국의 JD, 징동 같은 경우에 물류를 직접 하지 않고 WMS를 직접 하지 않으면
아마도 답답하겠죠. 왜 이렇게 안 바꿔주지? 그죠. 뭐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수백 개 회사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B2B 물류고 뭐 물류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렴하게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의 분업화된 시스템을 한다? 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이게 권투로 따지면 9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제 1회, 2회, 3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누가 앞서가겠어요? 효율성을 가진 기업들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상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기능에서 흑자 보는 거 관심이 없어요. 다 모아서 적자만 안 보면 돼. 이런 애들하고 각 분야별로 다 흑자를 내라는 연합군하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자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속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 내가 다 하는 게 맞겠어라고 되고 하필이면 다 모았더니 속도가 나오고 이 속도는 결국 덩치가 해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물고 물리면서 순환에 빠지면서 현재로서는 약간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방금 전 내재화의 효율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거 안 주셔도 돼요.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네. 내재화 효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생각해보면 또 네이버 쪽에 또 자문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또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겠다라는 또 기조를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밖으로 보기에는. 그럼 그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연합군형 방식들 그리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한테 뭐 코리아 센터에서도 연락이 오고 많은 물류 기업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IT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 우리도 한번 연합군을 만들어 봐가지고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사방넷에서도 또 그런 걸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연합군의 방식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약간 장단점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투가 9회면 현재 3회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독점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업체가 끌고 나가는 것이 효율성 중심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다양성이라든지 유연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즉 너무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의외의 공간에서 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 하면 구글도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애플의 폐쇄적인 혼자 다 하겠어 라는 시스템과 구글의 개방형으로 같이 가자. 권투 9회를 따지면요. 한 4회까지는 구글이 믿었죠. 뭐 핸드폰 샀더니 호환도 안 되고 시스템으로 뭐 계속해서 뻥 나고 그다음 기능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핸드폰만 다 다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틀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과거와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싸울 때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긴 했지만 애플은 처참히 무너졌죠. 근데 지금은 애플이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면 과거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시스템이 더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유연한 거 그리고 잘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회밖에 안 됐으니까요. 9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누가 연합군을 잘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요. 제 판단은 이게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애플과 구글의 전쟁하고 비슷하게 유통이라는 것이 삼분지계처럼 삼국지처럼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과점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쿠팡이 이렇게 하다가 무너진다든지 네이버가 저렇게 하다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합군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해관계가 좀 맞추기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해관계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 방금 그 사이에 질문 한 2개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2개가 좀 같은 맥에 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까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 풀피먼트가 어떤 이런 적자를 두고 비용을 투자하는 싸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살짝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비용 투하하면서 싸우면 그 결과는 좀 어떤 모습을 좀 갖추게 될 것 같느냐. 두 번째는 약간 또 이런 이야기죠. 비용을 투하하는 거는 그래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 목적이라는 건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이 풀피먼트 자체는 부담이지만 이 풀피먼트를 통해 확보한 어떤 충성 고객이든 어떤 이런 다른 가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서비스를 연동을 해가지고 가치를 다른 곳에서 만드는 거죠. 물류는 비용이지만 결국 이거 물류를 매출을 만드는 수단으로 쓴다던가. 저는 뭐 약간 브랜디나 에이블리 이런 사례들이 좀 떠오르는데 여기 풀피먼트 좀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께 약간 서비스와 연동을 한다면 어떤 그런 사례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풀피먼트 자체의 사례가 아니라 풀피먼트 밖에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랩도 금융 서비스를 하죠. 물류도 하지만 여기로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철민 대표님께는 저 적자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흙탕 싸움은 누가 끝낼 것인가?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씩 드리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이게 진흙탕 싸움은 아니죠. 예, 사실은 뭔가 기업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뭐 이런 몸부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뭐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절대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망하면 기업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물류만으로 바라보면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 사실은 유통 제조나 이런 쪽에서는 선행적 의사결정으로 응해서 상품을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 이게 다 기획을 하고요. 이게 이제 세팅이 되면 사실은 수행적 의사결정 물류기 어떻게 나와 3PL 어떻게 창고를 어떻게 분열 결정할 것인가 또 거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잖아요. 물류기업이 먼저 나서서 이 물건 파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실은 제안도 했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먹히지 않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머스 사업자들이 이 물건을 판매하고 일종의 차별화 전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송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업체는 배송을 하다가 포기하는 수도 있고 이걸 내재화하다가 그냥 두 손 두 발 닫은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대형 유통기업들이 물류를 내재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세계 드림 익스프레스라는 그렇죠.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걸 한신을 계획을 했고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그게 이제 풀피먼트가 뭐가 되는 건데 이게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상황들은 다 변화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퀵커머스가 지금 아직 시장이 안연하게 꽃이 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라이브 커머스 얘기 나오고 좀 이런 앞선감이 좀 있지만 메타버스에서 커머스 얘기 좀 나오면서 그런 세상이 올 때에는 과연 물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예측을 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준비할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세팅값을 주기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현명한 기업들은 이게 어떤 개방성과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 잘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결국은 소비자가 변화하는 건 세대의 변화이고 시장의 변화를 제일 잘 이해하고 또 수긍하고 이걸 이끌 줄 알아야 결국은 살아남지 않겠냐 싶어서 그게 이제 방법론상에서 네이버는 이게 이제 외주화 연합군 체제로 서로 실력 있는 사업자들과의 경쟁이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이게 뭐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네이버는 또 이 NFA 역량이 모든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그들이 고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분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까지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인지 여부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쿠팡 같은 경우도 내재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여전히 수익 구조를 내지 못하는 구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소비자에게 누가 더 잘하고 또 소비자가 그 가치를 이해하면서 어떤 플랫폼에서 더 많이 체류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그런 중심에 풀피먼트와 물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회 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열띤 토론과 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서 학습 또 대화 이런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질문 중에 키보드 소리가 섞여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쪽에 이제 안 들릴 겁니다. 저희 바로 앞에 계세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다음번 한번 그 이어지는 질문이 되게 같이 들릴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네카쿠베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또 책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속도 좋아하잖아요. 2022년에 이 기업들이 다 풀피먼트로 싸울 것 같아요. 네. 누가 이길까요? 아니 그 송 교수님한테 되게 고상한 질문 말하시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뭐 피터지는 제가 이거 얘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누가 현명한 선택을 했느냐를 저희는 지켜보는 아주 재미난 꿀잼각은 생긴 것 같아요. 뭐 물론 업계 종사자이니까 관심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겠죠. 근데 실상 소비자분들은 과연 네카쿠베 물류 경쟁력이 누가 더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완전 궁금한 질문이라고 저를 매장시키려고 관심이 하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누가 잘하는가보다는 네카쿠베가 결국은 기업의 어떤 차별화의 전략 차원에서 필기먼트와 물류 그리고 또 SCM에 대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사실은 전통적인 유통 대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IT 기업들이 물류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일종의 어떤 시장의 전환 요소입니다. 저나 우리 염 대표님 같은 게 직업을 얘기할 때 우리 명함 장사라고 하는 우리 명함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내가 요즘 어떤 분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명함책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매년 이렇게 명함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 일에 만났던 분들이 어느 분들이 많았을까를 듣는데 올해 좀 정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요새는 뭐 그냥 종이 명함 말고 뭐 땡땡땡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명함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판교에 있는 분들이 다 페이란도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최근에는 뭐 현대라든가 한화 같은 모빌리티 기업하고 접점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들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이고 UAM이라든가 뭐 배달 로봇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 모빌리티 제조하면서 플랫폼 서비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왜 물류 시장에 관심을 갖고 풀피먼트에 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어떤 화물을 실어야 돈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네카쿠 질문의 요지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네카쿠페 중에 내년도 시장 전망에 있어서 누가 더 이기고 질 것인가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조심해라. 커머스 기업들이 사실은 여전히 레거시한 기업들을 위협을 했던 거잖아요. 유통 기업도 있고 뭐 물류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커머스 기업들도 사실은 긴장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그게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의 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민하게 또 이렇게 좀 잘 따라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시원한 대답은 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도 뭐 네카쿠베보다는 당근마켓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왜 좋아하는지 제가 커넥터스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당근마켓 좋아합니다. 김재현 대표님, 김재현 대표님 모시고 싶습니다. 뭐. 알겠습니다.